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급 개설에 대해 알려드릴 황지초등학교 교사 이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크롬을 실행시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 구글 앱을 클릭하여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만든 수업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 수업을 선택해 실습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탭으로 이동을 해서 사용자가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임의로 개설한 학급이기 때문에 임의의 학생을 한 명을 배치를 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수시로 모집을 해서 사용자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수업 탭에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선택하십니다. 질문 내용은 출석, 제가 4월 6일 출석을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4월 6일 출결이라고 써놓고요. 안내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출석을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여부는 객관식으로 대답을 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그래서 출석, 그리고 결석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게 했고요. 점수는 한 2주 정도를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점으로 배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전체 학생, 그리고 기한은 4월 6일이니까 기한은 4월 6일, 그리고 마감 시간은 11시 59분, 오후 11시 59분까지로 하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4월 6일날 출석 체크이기 때문에 4월 6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주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질문 제목, 그 다음에 안내, 그 다음에 선택사항, 그리고 객관식으로 할지 단답형으로 할지, 출결은 단답형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학생, 그리고 점수는 선생님께서 임의로 배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 신청을 받을 건지, 그리고 어느 주제에다 넣을 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게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하기를 선택을 하면 바로 게시가 되며, 예약은 특정 날짜를 선택해서 게시를 예약을 걸 수 있습니다. 원래는 4월 6일 오전 8시로 예약을 걸려고 했는데 이따가 직접 출결이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약은 여기서는 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하기를 선택하면 출결 질문이 등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결 확인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출석 질문 보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에는 지금 현재 학생이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에게 할당이 완료가 됐고요. 제출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은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0명, 결석 0명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도 아직 제가 출결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 부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 계정으로 접속해 출석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학생 또한 구글 앱을 선택하고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 구글 클래스룸을 선택합니다. 해당 학생은 이미 수업을 수락을 했기 때문에 수업이 게시판에 대시보드에서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면 되고요. 출석 체크를 위해서 수업으로 갑니다. 그리고 4월 6일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출석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간단하게 이제 출결을 선택할 수 있고요. 질문 보기를 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출석이라고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댓글은 여기 접속한 친구들과 모두 어떤 근황이나 아니면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댓글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녕 얘들아 잘 지내지? 라고 메시지를 한번 공개적으로 남겨보고요. 여기 있는 경우는 선생님에게만 보이는 비공개 댓글입니다. 선생님, 저 사실 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전화로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을 하면 선생님에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출석을 했다고 일단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업 댓글 남기고 비공개 댓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출한 뒤는 답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잘 한번 살펴보고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제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업 탭에서 제출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제출함이라고 되어 있고 출석에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보기에는 비공개 댓글은 제가 학생이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학생 아이디에는 보이고요. 이 수업 댓글은 여기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나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그 댓글창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생님 그 관리 모드 입장에서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정으로 들어와서 다시 접속을 했고요. 수업으로 가서 질문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에 할당이 0이 됐죠. 그리고 제출함이 1. 그래서 전체 학생 1명이 제출을 완료했고요. 출석을 했기 때문에 출석 점수인 2점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비공개 댓글에 그럼 선별 진료소로 연락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기를 해서 비공개 댓글에 대한 답장을 보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출결에 대한 어떤 확인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이 있다면 출결 여부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가면 학생이 받은 점수 출결이 되겠죠. 그래서 출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수업으로 이동해서 만들기, 학생들에게 자료를 한번 배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학습 주제와 관련된 디딤 영상이라던가 디딤 자료들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구글 문서를 좀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 구글 문서 사용법 익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남기고요. 설명은 영상을 보고 구글 문서 사용법을 익혀 따라해 봅시다 라고 남기겠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디딤 영상을 유튜브에서 가져올 예정이고요.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오피스 활용이라고 하는 제가 그 영상을 잘 본 게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독수가 이제 구글 문서를 말하니까 이 항목을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도록 한번 학생들에게 영상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과제를 또 제시해서 아이들이 그 성취 기준에 도달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 이제 대상은 전체 학생이고요. 주제는 4월 6일 날 할 활동입니다. 4월 6일. 그리고 게시물에는 게시물을 클릭하면 바로 등재가 되고요. 예약은 해당 날짜, 저는 4월 6일로 하겠습니다. 4월 6일 오전 8시 예약. 그러면 예약이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에게 자료를 만들어 줬으니까 이번에는 학생들이 자료를 보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코로나19 밀접법 조사, 그리고 선택사항의 안내에는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코로나19 대처법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따로 자료를 제공하진 않을 거고요. 학생들에게 혹시 과제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파일이나 드라이브 자료나 유튜브 영상 자료로 추가 자료를 제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들기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어떠한 형태로 제출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게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선택하면 이렇게 구글 문서가 자동으로 뜨고요. 제목에는 코로나19 대처법 조사하기,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19 대처 방법에 대해 조사해서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 구글 문서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면 삽입,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앞선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고요. 표, 그리고 페이지 번호 삽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링크를 삽입해서 바로 이제 해당 원하는 기사를 바로 가기를 통해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코로나19 대처법, 그리고 더 찾기를 누르시면 다양한 웹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클릭을 하면 창이 새로 뜨고 여기는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삽입에 링크를 걸어주면 이렇게 원하는 기사가 링크가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URL 제목으로 URL을 대체하시겠습니까? 얘를 누르면 이렇게 기사 제목으로 URL이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원하는 기사를 바로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작업을 다 완료하고 나면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X 버튼 눌러서 나가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학생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래서 파일 보기 권한은 수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눈으로 볼 수만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두 번째,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제공은 모든 아이들이 이 문서에 접속을 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 이 파일 수정 권한 제공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별로 사본 제공이 있습니다. 이건 학생 개개인에게 과제를 내주는 형태로 학생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명의, 그 이름 순서대로 자료가 들어오고 과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은 전체 학생 대상, 점수는 20점으로 제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기한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과제 기한, 제출 기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4월 6일, 마감 시간은 12시 전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주제는 4월 6일 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4월 6일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만들기에서 마찬가지로 과제 만들기를 클릭하면 바로 등록이 되고요. 예약을 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4월 6일 8시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과제까지 성공적으로 지금 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들기에서 퀴즈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과제에서 과제 제시 방법은 앞서 설명한 과제와 동일합니다. 단 퀴즈 과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구글 설문지가 생기게 됩니다. 구글 설문지는 설문조사나 혹은 쪽지 시험 같은 경우, 혹은 급하게 학생들 설문을 조사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구글 폼이 제공해주는 분석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고요. 그 분석 결과를 엑셀 문서처럼 생긴 스프레드시트로 바로 뽑아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설문지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다 보니까 개학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학교가 큰 경우는 전 학년에 어떤 반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이 우리 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학생들에게 학년 반, 5학년 때 학년 반, 그리고 이름,
그리고 성별,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것, 네, 아니면 현재 기분 상태,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는 설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소개해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요.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설문지로 들어가서 제목은 네, 나를 소개해 라고 하고요. 여기도 나를 소개해. 그래서 설문지 설명은 자신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5학년 때 몇 반이었나요? 네, 객관식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1반, 2반, 3반, 4반, 5반, 네, 6반 이렇게 하고요. 네, 체크는 필수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단답형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 이름을 쓰게 놔두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별을 알려주세요. 성별은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마찬가지로 필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소개를 하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현재 자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객관식 질문입니다. 첫 번째,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지루하다, 아무렇지 않다. 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필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X 버튼을 누르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 전에 학생들이 설문이 들어오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칸에 학생들의 응답 결과가 나오는데요. 현재는 학생들이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진 않고요. 응답을 하면 바로 학생들이 그 선호도 같은 게 원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프레드 시트는 현재 선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엑셀과 비슷한 형태로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완료했기 때문에 X를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점수는 미채점으로 하고요. 기한은 4월 6일 마감 시간 11시 59분까지. 그리고 주제는 4월 6일날 실시할 거니까 4월 6일날. 그리고 이 과제 만들기는 예약을 하지 않고 바로 과제 만들기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여기에 접속을 하면 바로 이 설문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계정으로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수업으로 들어가서 나를 소개해 칸이 떠 있습니다. 네, 할당이 되어 있죠. 그렇죠? 나를 소개해 과제를 보고요.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나를 소개해 설문지로 들어가서 질문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때 1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별은 남자, 현재 지루하다, 제출하면 점수 보기가 되어 있는데 점수 보기는 지금 총점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닫고요. 그리고 완료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공개 댓글, 수업 댓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완료로 표시. 자, 그래서 완료로 표시합니다. 자,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설문을 다 마쳤고요. 이제 선생님 계정으로 가서 어떤 결과가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수업에서 학생이 제출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제 보기를 선택하시고요. 홍길통 학생을 선택을 하면 기록 보기, 언제 과제를 제출했는지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채점이니까 채점은 좀 되지 않고요. 사용 안내를 보면 학생이 제출한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어떤 설문 결과를 보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 탭을 열어서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구글 설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요. 나를 소개해 라고 하는 구글 설문지를 클릭하면 질문과 함께 응답칸이 있습니다. 응답칸을 살펴보면 학생이 대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 몇 반이었나요? 그래서 1반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름은 이두혁, 성별은 1번 남자, 현재 자신의 기분은 녹색이니까 지루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 내용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금 이두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스프레드시트, 즉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엑셀과 같은 형태로 응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소개라고 하는 이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학생 명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설문조사 때 활용을 하시면 좀 손쉽게 설문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설문 결과를 또 취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수업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업 내용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수업에서 만들기, 게시물 재사용이 있습니다. 이 게시물 재사용은 앞선 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사용하는 어떤 게시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저는 출결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4월 7일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게시물을 가져와서 얘를 4월 7일 출결로 바꾸고요. 대상은 그대로 두고 기한은 4월 7일 11시 59분까지, 그리고 주제는 4월 6일이 아니라 4월 7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를 할 건데요. 질문을 하긴 하면 바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약을 해서 4월 7일 날, 그리고 시간은 오전 8시에 요 질문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되지 않는 모양으로 이렇게 예약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수정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연수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기간 온라인 수업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학생들과 좋은 수업 환경 만드시고 좋은 상호작용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